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클로인데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상승을 해줬습니다. 시장 전체가 엄청난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는 16%까지 치솟으면서 신고가를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2월 달부터 3월, 5월, 그다음에 7월, 8월, 그리고 최근에는 9월 29일까지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추천 후에 500%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최근 9월 말에 추천 후에는 9거래일 만에 38%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장세를 봤을 때 앞으로의 테마 장세는 당분간 히토류와 전력, 원자력 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전구를 망가뜨릴 수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전기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히토류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중국은 AI 칩 관련 독립을 꾀하고 있고요. 미국은 히토류와 전력 수급 쪽에서 아마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캐노코드 제뉴이티라는 투자사에서 오클로의 목표 주가를 175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도 더 높은 그런 상황이죠. AI 수요의 증가는 오클로의 성장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가 강하게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클로의 어떤 상승 동력이 AI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긴밀하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접근 방식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보다 간소화된 소형 설계 방식을 오클로가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원자로의 구축, 소유, 운영 방식을 높게 평가했고요. 오클로의 원자로 건설이 부채로 자금이 조달되고 투자 세액 공제를 통해서 지원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혼합 자금 조달 방식이 추가 자본 없이도 장기적인 자본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오클로는 이미 미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5톤의 다운 블렌드된 헬리우 연료를 미리 확보했으며 장기적으로 배치될 새로운 헬리우 공급원을 탐색 중이다 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헬리우라는 것은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클로의 원자로는 재활용된 핵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연료 공급에 대한 접근 문제와 핵 폐기물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클로의 액체 나트륨 냉각 급속 원자로는 나트륨을 열 전도성 액체 및 냉각제로 사용해서 압력을 사용하지 않고 고온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계가 바로 기존의 원자로와 달리 고압 작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장비와 특수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클로가 향후 24개월 이내에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첫 발전소 운영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5개월째 완전 정배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일선, 21선, 61선, 120선이 이렇게 차례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서 캔들이 위치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컨센서스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거예요. 또 오클로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합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테마, 원자력이라는 강력한 지금 테마에 편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압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테마주에 비해서 굉장히 부침도 적은 편이에요. 그러면서 꾸준히 고수익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이제 주가가 내려앉았던 그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61선을 지지하는 단기 쌍바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달러 때까지 9월 초에 한번 찍어줬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보는 눈을 길러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클로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특징이 있죠.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거의 선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이 그냥 한눈에 보이죠. 그리고 어떤 캔들을 보시면 꼬리가 몸통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짧죠, 되게. 그리고 일방 상승형 캔들임에도 봉이 길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이제 몸통이 짧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클로는 봉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시세가 나게 되면은 장 막판까지 그냥 장대 양봉을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타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윙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배열 우상향 추세 속에서 예측이 쉬운 규칙적인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그런 불규칙한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파동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이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굉장히 쉬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어려운 문제를 굳이 찾아서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가 눈에 보이면 그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요런 이유로 해서 이제 단타나 스윙 쪽에서 테마주들의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거래대금 탑 100에 항상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클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큰 시총의 종목들이 즐비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중에서도 굉장한 상위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거래대금을 나타내 주고 있죠. 만약에 인제 오클로가 거래대금 탑 100 내에 없거나 아니면은 후순위로 많이 밀리게 되면은 그것이 거의 단기 바닥 신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오클로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 3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떨굴 때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야만 진짜 테마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라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추세 추종만 하는 것은 아니죠. 보통 테마주는 긴 시간 범위를 잡고서 간헐적으로 강력한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테마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면은 일시적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자면 남들이 그 테마주에 대해서 뭐 "잡주다. 인제 끝났다." 이렇게 욕을 할 때 그때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주식 매매는 PER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비도 없고 매출도 없는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것은 주식 매매라는 것의 속성을 아주 잘 대변해 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찾아서 리서치를 해 봐도 마지막 질문은 결국 '그래서 오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컨센서스 외의 정보는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컨센서스만이 최후의 크리티컬한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고가에서 사는 게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컨센서스는 확인 또 확인하려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컨센서스라는 것은 일종의 합이죠. 모든 투자자들의 생각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확인을 하려고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오르게 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오르냐라고 자꾸 뭔가 원인을 결부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상승만큼 뛰어난 증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 증명을 해 놓는다면 그것이 다음번에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닥을 긴다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사지 말자라는 어떤 무언의 합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닥을 기다가 위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특히 이제 테마주에서는 컨센서스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클로가 다시 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해버렸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오클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